쌤이 녹화를 꾸준히 하고 있었지만 그걸 또 편집을 해서 올리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돼서 또 올릴 것 같아. 오늘 밤중에는 아마 지난 한 2주 정도의 수업들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라고 해도 지난 2주 동안 수업을 많이 하지 못해서 얼마 되진 않지만 어쨌든 올릴 거고. 그리고 지난주에 확통을 못 했는데 그래서 이번 주 월, 화, 요일에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못했고. 뭐 어쨌든 다음 주도 아마 쌤 생각에는 다음 주부터 집 이사를 하게 될 것 같아.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다음 주에 여기서 호동으로 이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다음 주도 월화요일에 이렇게 따로 시간을 더 내서 수업은 하기 힘들지 않을까. 수목금토 수업 하는 것도 그게 다 하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그래서 네, 어쨌든 여유가 되는 대로 부족했던 수업들 중에 중요한 것들은 우선순위에 따라 보충을 할 수 있도록 월, 화요일 시간을 이용해서 할 테니까 지금은 시간이 잘 안 나네. 아마 다음 주까지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나는 대로 열심히 해줄게. 너희들도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긴 하네. 어쨌든 자,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갈게. 자, 오늘은 몇 페이지냐? 폈겠지. 48페이지. 능동태와 수동태를 할 거고. 물론 능동태와 수동태 자체는 너희들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그 자체만으로는 능동태와 수동태를 너희들이 구분을 못하진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전에 배웠던 현재, 과거 분사 특히 그리고 이제 과거형 그리고 수동태를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각 동사마다 당연히 아는 내용이겠지만 각 동사마다 ed가 붙어주면 이게 과거도 되고 과거 분사도 되고 그런 아주 간편한 동사도 있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went 이런 것처럼 gone 이런 것처럼 전혀 다른 모양새로 ed가 붙은 모양새가 아니라 이렇게 과거 분사가 원래 동사랑은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중요한 동사들은 너희들이 과거형과 과거 분사 이걸 딸딸 외우진 않더라도 이게 독해에서 어떤 그 지문에서 나왔을 때 얘가 어떤 동사의 과거나 과거 분사구나 그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정도가 기본은 돼야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쌤은 이거를 단어를 외울 때 얘를 달달 외우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 단어를 외울 때 물론 그거를 안 보고 지나가면 안 되겠지. 어떤 내가 동사를 외운다. 그러면 당연히 이 동사에 대해서 과거 분사에 대해서는 한 번씩 찾아보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달달 외우는 것 물론 그렇게 외우는 애들은 없겠지만 진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번씩 봐두고 그거를 지문을 쌤이 그래서 지문을 많이 읽으라고 하지. 지문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많이 그 빈도가 높은 동사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과거 분수가 익혀지게 돼 있어.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익혀질 바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너희들이 지문을 많이 읽어서 말하듯이 매일 일정량을 읽어서 그렇게 과거 어떤 동사에 대해서 과거 분사가 어떻다 저떻다에 대한 약간의 어떤 자신감이 좀 붙으면 얘가 어떤 과거형을 쓰고 있구나.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쓰고 있구나. 혹은 수동태를 쓰고 있구나. 그런 걸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거야. 선생님이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 이런 기본이 잘 안 돼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내가 이 기본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지문을 앞으로 읽어 나갈 때 내가 해야 될 것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읽다 보면 내가 이게 과거형인지 내가 과거 분사를 말하고 있는 건지 수동태를 말하고 있는지 잘 분간이 안 간다 싶은 사람들은 그걸 읽을 때 주의를 해서 읽어야 돼. 한 문장을 해석을 해놓고 제대로 했나? 그리고 이제 그 해석된 것을 보든지 해가지고 내가 과거 분사를 제대로 모르는구나. 이 동사에 대해서는 과거형이나 분사 형태를 잘 모르는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캐치를 해 나가면서 한 번씩 다시 보고 그런 과정이 거쳐 나가지면 그런 것들이 지문을 계속 읽어가면서 쌓이면 이게 기본이 쌓이는 거니까 오늘은 또 그 부분을 집어준 거야 쌤이. 유도가 잘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잘 되면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고급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고급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들은 그런 수동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을 때 더 어드밴스 된 내용이야. 잠깐만 조금만 소리 줄여줄래 하민아? 하민아? 너무 안 줄였는데 많이 미안해. 자, 너무 서론이 또 길었지. 바로 할게. 자, 그래서 어떤 수동태들이 있는지 능동태야 너희들이 잘 알 거고 여기서 그래서 항상 우리 문장의 어떤 그 주요
요소나 문법들을 배울 때는 거의 능동태로 많이 배우니까 그럼 기본적인 형식을 능동태로 배운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형식들에 수동태를 적용해서 잘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런 의미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계사절에서 수동태가 나왔을 때 내가 그거를 잘 해석할 수 있느냐. 물론 얘들은 너무나 문법적으로 기초가 잘 돼 있으면 얘를 따로 뭐 배우지 않아도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거 아니겠어. 그래서 보자. 당연히 이제 관계사절에서도 수동태가 필요하면 수동태를 넣을 수 있는 것이고 진행형에서도 수동태가 필요하면 넣을 수 있는 것이고 다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네. 뭐 당연한 거고 그걸 한번 보자는 거지. 1번은 당연한 거야. 이거를 뭐 새로운 형태를 배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적인 내용에 우리가 수동태를 갖다 붙여 넣을 수 있느냐 뭐 그런 내용이야. 봅시다. 보면 뭐 문장이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이 queued recall test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관계대명사를 썼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구절이고 그러면 이제 이 queued recall test라는 것을 이 위치가 받으면서 이 in 위치가 돼 있기 때문에 요 문장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 이 in이 붙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queued recall test를 붙여주면 이 문장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면서 이 문장 속에서 queued recall test가 어떤 queued recall test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구조고 볼게. 기초적인 설명이 너무 기네. 빨리 할게. 자, 그런데 그런 이제 관계 대명사 절에서 이게 이제 수동태가 사용됐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학생들이 힌트를 줬다라고 해석이 되기보다 힌트가 주어진다라고 해석을 해야 지금 문맥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수동태 are given이 쓰여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힌트가 주어졌다. 어디서? Qd 테스트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요 어떤 시험인데 Qd recall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테스트가 있을 것인데 그 속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힌트가 주어진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인데 여기서는 능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얘를 수동태로 바꿔야 되고 힌트가 주어진다 라는 표현은 주어진다 수동태 표현이니까 수동적인 표현이니까 학생들이 힌트를 가지는 게 아니라 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험에서 힌트를 학생들에게 주는 거지. 그래서 학생들은 그 힌트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쌤이 너무 길게 설명을 하나 다 알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수동적인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PP가 돼야 되고 그래서 쓰여진 이유는 스튜던트 얘가 이제 복수니까 너무 쉽지? 쌤이 설명을 길게 했지만 쉬운 내용 사실은 쉬운 내용이야. 이게 해석이 잘 되지 않더라도 이게 뭐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테스트가 있는데 이 테스트에 대해서 어떤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대명사절을 이용해서 그런데 학생들에게 그러면 힌트가 주어졌다고 표현되는 게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에 너무 길게 설명이 된다. 넘어갈게. 그리고 A new swimming pool is being built across the street. 이게 지금 지어지고 있다. 당연히 스위밍풀이 그 스스로가 지을 순 없잖아. 누군가에 의해서 이 수영장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동적인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그 수동적인 표현에다가 지금 지어지고 있다. 지금 뭐가 하고 있다. 라는 현재 진행형 표현을 붙이고 싶은 상황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is being 보면 비동사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얘는 비동사를 동명사로 만든 준동사 모형사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비동사에다가 또 being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현재 진행형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구나. 이것들은 얘는 너희들이 많은 지문을 읽어보고 자연스럽게 습득이 된 내용일 수도 있어. 한번 이거 짚고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수동적인 표현도 진행형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지금 요것은 현재 완료형이지. have 뭐 이것도 뭐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할 건 없는데 사용을 한다가 아니라 사용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이 돌이 이클립스 그러니까 이게 그거지 월식 같은 거 월식 일식을 이클립스라고 하거든. 여기 잘 나와 있네요. 그것을 예측하는데 사용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라서 근데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지. 과거에 사용된 적이 있다. 어떤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have pp도 사용하면서 이 pp를 갖다가 비동사에다가 붙여주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거는 길게 설명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이 정도는 다 파악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이게 어렵진 않지, 그지? 네. 이거 아마 너희들이 해석하면서 다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들인데, 혹시 몰라서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관계사절에서, 그리고 어떤 진행형에서, 완료형에서 어떤 수동적인 표현이 사용돼야 된다. 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 B에다가 자연스럽게 ing를 붙여주면 그 진행형 수동태를 만들어주는, 이렇게 해가지고 pp를 붙여주면, 물론 앞에 또다시 비동사가 와야 되지. 그래서 그게 진행형 수동태고, 완료형 수동태는 뭐 have been, has been, be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요거 설명을 생략할까 하다가, 왜냐면 다른 것도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생략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설명을 해봤고,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와 동명사의 수동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문법적인 형태의 수동태를 붙일 수 있다는 것이 1, 2번의 핵심인 것 같아. 2번도 마찬가지네. 2번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to 부정사에도 우리가 이 to 더하기 동사 원형인데 동사 그 자체가 사용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이 동사가 어떤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to be pp 하면 되겠지. 그지? 당연한 거고.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동사에 대해서 이것을 명사화 시키기 위해서 ing를 붙이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이 동사가 이제 능동태로 표현하기는 어색하고 수동태로 표현을 하면서 그거를 명사화 시키고 싶으면, 그럴 때는 being 플러스 pp로 만드는구나. 우리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영어에서는 얘를 뭐 given이라는 어떤 give에 대한 과거 분사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ing를 붙이는 건 안 하잖아. 영어에서는. 굉장히 어색해 보이지. 너희들 영어를 많이 접해왔기 때문에 과거 분사에다 붙이는 건 되게 어색해.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과거 분사를, 동명사를 만들기 위해서 수동태의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동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얘를 ing를 붙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그러면 그 앞에 있는 be에다가 수동태가 되려면 이제 be가 붙어야 되니까, 이 앞에 be가 붙어야 되니까, 그럼 이 be에다가 ing를 붙여주면 되겠네. 해가지고 기분이잖아. 됐어. 너무 당연한 얘기를 너무 길게 하고 있지? 다 아는 내용일 것 같은데? 자, 됐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Access Arctic Resources, 북극 자원의 접근이지. 여기까지가 명사 구가 되겠다. 명사 구야, 구. 쌤이 자꾸만 구절을 헷갈리는데, 그래서 확실하게 하고 갈게. 구야, 구. 명사 구. 이게 주어가 되지. 주어. is, like 뒤에 to 부정사가 오게 되면 어떤 경향이 있다 라는 표현이 되는데, 거기다가 to 부정사를 붙여주는데, 이 affect라는 것이 영향을 준다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이의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기 때문에, affect에 대한 어떤 수동적인 표현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때는 to affect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be affected라고 표에다가 붙여주면, 어차피 이 be라는 것이 동사고 그리고 동사 원형이기도 하지. 그래서 to 부정사의 어떤 문법을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수동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just click, cancel, 취소 버튼. 지금 여기 뭐 주어가 없잖아. 여기 그냥 바로 just click 했기 때문에 그냥 just 그냥 누르세요. 이게 바로 이제 명령문이, 그래서 주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령문으로 해석이 되는 거지. 그냥 누르세요. 뭐를? 취소 버튼을 누르세요.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지. to stop, 또 여기서 너무 문법적으로 막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그냥 바로 갈게. from, 좋은 표현이 나온다. stop, 우리 keep, stop, 뭐 from, 요 표현에 대해서 그냥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 keep from이나 stop from이나 뭐 비슷하지. 막다,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뭐 하는 것으로부터 뭐뭐를 하지 않게 하다,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막다 라는 표현이 되고, 그래서 stop 이 파일을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세요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to가 붙었으니까 또 파일이 이렇게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취소 버튼을 누르세요 라는 표현이 되면서, 근데 이 from 뒤에는 이 명사가 와야 되잖아. 항상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지.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와야 돼. 그래서 이거 다 해석이 안 됐더라도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너무 길게 쌤이 설명을 또 하네. 조절이 잘 안 된다. 뭐 어쨌든 그래서 업로드 된다라는 것을 명사화 시키고 싶은데, 업로드 된다기 때문에 이게 수동적인 표현이고, 그래서 be uploaded가 돼야 되는데, 요게 명사화가 돼야 되니까 be에다가 ing를 붙이는 거지.
그래서 being uploaded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업로드가 능동태로 그대로 표현돼도 됐다. 그럼 얘는 그 업로딩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파일이 누군가에 의해서 업로드가 되는 거니까 수동적인 표현이 자연스럽고 그래서 be uploaded에다가 be가 동사인 거니까 be에 ing를 붙였다. 아, 너무 쉬운 걸 쌤이 너무 길게 많이 설명을 하지. 됐어. 넘어가고. 다시 한번. 1번, 2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문법적 구조에다가 수동태를 집어 넣을 때 너희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넣을 수 있고 여기서 주요한 어떤 메인은 비동사가 이것도 동사니까 우리 수동태를 만들 때 항상 be 플러스 과거 분사가 이가 되잖아. 그러면 이 비동사에다가 뭐 ing를 붙여두든지 뭐 아니면 얘를 만약에 뭐 완료형 수동태를 만든다면 얘를 뭐 빈으로 또 완료형으로 만들어 주던지 뭐 그렇게 하는 거야. 너무 기본적인 내용을 너무 길게 한 것 같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넘어갈게. 아니, 여기서부터가 조금 좀 그 레벨이 올라간 내용인 것 같아. 자, 목적격 보호가 원형 부정사인 경우 이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능동태의 오형식 문장, 우리 오형식 문장에 대해서 배웠지. 한번 지금 좀 이따 정리를 해줄 거야, 조금 이따가. 지금 바로 정리해 줄 거야. 오형식 문장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것을 오형식 문장의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꿀 때 어떻게 돼야 되느냐 라는 얘기거든. 그럼 한번 보자. 이거를 한번 일단은 우리가 배웠던 오형식 문장에 대해서 한번 볼게. 이거 한번 또 정리를 해주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우리 오형식에 대해서 다른 거 다 얘기 안 하고 1에서 4형식은 얘기 안 할게. 오늘 5형식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자. 5형식. 5형식은 쌤이 표현을 하기를 중요한 게 이 목적격 보호거든. 목적격 보호가 뭐냐면 이게 보면 이게 주어야, 주어. 그러니까 주어야. 주어가 뭔가를 하는데 이게 동사겠지. 주어가 뭔가를 해 하는데 그 대상이 있어. 이게 목적어야. 목적어. 이게 쌤이 사람처럼 표현을 해놨는데 물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 아니면 뭐 추상적인 관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주어가 목적어에다가 뭔가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냥 우리 그 삼형식으로 배웠던 형식은 얘는 그냥 이렇게 끝나거든. 목적어에다가 뭔가를 하면서 하고 그냥 끝나. 물론 이 동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그 목적어 자체를 꾸며주기 위한 어떤 뭐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부사가 들어가거나 얘는 그냥 그저 꾸며주는 것이기 때문에 얘들은 그렇게 크게 문장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 그 얘기는 했고 어쨌든 이런 미사여구를 제외를 한다면 이 삼형식은 주어가 목적어에게 뭐를 한다라고 하고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런데 오형식은 여기 더 나아가서 이 목적어가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목적어도 뭔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보면 목적어가 어떤 존재가 된다거나 어떤 무엇을 하게 된다거나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이해가지? 자, 그게 이제 목적격 보호로서 이 목적어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상태가 되는지가 이 목적격 보호에서 표현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지? 이게 오형식이었어, 그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주어가 목적어에게 뭔가를 동사를 통해서 뭔가를 해. 그럼 이게 쌤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어떤 상태가 되었다. 혹은 어떤 존재가 되었다. 혹은 어떤 뭔가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본 거거든. 그게 오형식이야. 그래서 이런 상태, 존재, 이 목적어가 어떻게 상태가 되거나 어떤 존재가 되거나 하게 되게끔 하는 요 표현. 요게 바로 목적격 보호야. 이 쌤이 이제 추상적으로 설명한 거를 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면, the news, 이게 사역 동사에 대해서 쌤이 많이 말했지. make, have, 그리고 let. 요 세 개가 주요하고, 뭐 이거 말고는 다른 거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 make, have, let. 요 사역 동사는, 자, 물론 준 사역 동사도 있지. 준 사역 동사도 있는데, 그 얘기 나중에 하고. 완벽한 사역 동사는 이렇게 have, make, let. 요 세 개가 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자, 요거 해석해보면, 그 뉴스가 나로 하여금 두 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두 번 생각하게 했다. 나에게 어떤 강제적으로 뭔가를 시킨 거야. 물론 조금 이게 뉴스가 강제적으로 시켰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메이크는 강제적인 의미가 있지, 어쨌든.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 뉴스가 주어가 되고, 그리고 메이크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고,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지. 뉴스가 나를 이렇게 하게 시킨 거잖아, 시키는 거. 사역 동사는 시키는 거니까. 시키다가 네. 되는 시키다? 어떤 그런 동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지. 사역 동사는. 그래서 이 동사가 바로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지. 그 뉴스가 나로 시킨 게 뭐냐면 생각하도록 시킨 거야. 나한테 영향을 끼친 게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지. 그지? 싱크가 굉장히 중요한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야. 이 twice는 두 번, think에 대한 어떤 부사가 되는 거고, think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항상 오형식은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딱 나오는 것으로 큰 틀이 잡히게 돼. 그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우리 그래서 저번에 얘기할 때, 얘를 크게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서 얘기를 해봤어.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역동사라는 거, 구문이라는 것은 뭔가를 시키는 거지. 시키는 형태. 누군가가 목적어를 뭔가를 뭐 강제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시키는 형태의 문장 구조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이런 것과 같이, 예를 보면, 얘만 해석을 해볼까? 그는 문을 밀어서 열었다. 즉 말해서 그가 문을 밀었는데 그 문이 열린 상태가 된 거지. 이 오픈은 형용사야, 형용사. 여기서는 동서가 아니야. 형용사인 오픈인 거야. 그래서 그가 문을 열었는데 그 결과적으로 그 문이 열린 상태가 된 거지.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오픈이 형용사이면서 이 문장에서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과 구문이라는 거는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주어가 목적어에게 어떤 동사를 했는데 그 동사를 한 어떤 결과로서 그 목적어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지. 이 목적격 보호가 이 결과를 얘기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지. We painted, 우리는 그 벽을 칠했는데 결과적으로 하얗게 된 거지. 화이트도 여기서는 여기서 화이트는 이거는 형용사로 봐도 되고 명사로 봐도 돼. 우리 목적적 보호로서 올 수 있는 건 굉장히 다양해.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형용사가 오는 경우도 있고 명사가 와도 되거든. 그리고 지각동사 보면은 누군가 주어가 목적어에게 뭔가를 했다기보다 이렇게 아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주어가 목적어에게 뭔가를 해서 얘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각동사는 그 표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하네. 얘는 그때도 한번 그렇게 설명했었네.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지각동사는 조금 다르게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으면 사실 이 목적어가 뭔가를 했는데 목적어가 했어 어떤 상태야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주어가 이것을 이 지각이라는 것은 뭔가를 알아채는 거잖아. 냄새를 맡던지 아니면 보던지 인식을 하던지 그렇게 인식을 했다. 인식이 동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각 동사인 거지. 반대로 어찌 보면 그 목적어의 어떤 상태나 어떤 행동이 이 주어에게 영향을 미쳐서 주어로 하여금 그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문장이 되는 거야, 얘는. 그래서 하나만 해석을 해볼까? She heard someone calling her. 그녀는 어떤 사람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 그지? 이 someone이 목적어인데 그 someone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어떤 행동을 한 거잖아. 그것을 행동을 해가지고 소리가 났는데 그것을 heard, 지각을 했지. 그래서 요때도 주어, 지각동사, 목적어, 그 목적어가 한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가 풍겨낸 어떤 뭐 냄새, 상태, 이런 거, 소리, 그런 거에 대한 목적격 보호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 calling이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리고 이게 쌤이 저번에 그렇게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로 어떤 문장에 사용되는 어떤 상황에 따른 문장의 형태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했어.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 이번에는 이제 목적격 보호의 어떤 형태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면 또 이제 풍성해지거든. 너희들이 또 이해하기가 뭐 쉬워진다고 해야 되나?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잘 보면, 한꺼번에 다 치워. 한꺼번에 다 치워. 잘 보면, 쌤 이거 얘기할 때는, 그때 얘기할 때는 요 점에 대해서 잘 찝어주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얘기하려고. 아마 구체적으로 찝어주지 않았던 것 같아. 뭘 안 찝어줬냐면, 여기서 보면, 사역동사 구분에서는 항상 이게 목적격 보호가, 물론 예문이 두 개밖에 없었긴 했지만, 동사잖아, 동사야. 누군가가 뭔가를 하도록, 무엇인가를 하도록 시키는 거잖아. 이 하도록이니까 당연히 동사가 되겠지. 그래서 항상 동사였어. 그리고 이 결과 구문에서는 얘는 형용사나 명사가 오게 돼. 결과적으로 어떤 존재가 됐다. 결과적으로 어떤 상태가 됐다. 라는 표현, 지금 예배를 시작하면 세상이 멸망합니다.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한 게 이 결과 구문이기 때문에 open, white 이런 형용사, 명사가 오는 거야. 지각동사는 또 보면 이게 컬링이 뭐야? 얘는 동명사지. live 뭐야? 동사지. shake 동사지. 동명사나 동사가 오지.
그런 뭔가 특징이 있었어. 그런 이제 요 동사가 오느냐, 형용사가 오느냐, 목적격 보호로, 동명사가 오느냐, 그런 특징에 좀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볼 거란 말이지. 알겠지? 보면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오라고 했는데 잘 보이나 모르겠어. 자, 요걸 한번 읽어보고 있어봐. 어렵지 않을 거야. 중요한 것만 얘기해 줄게. 자, 쌤이 이렇게 줄을 그어놨어. 윗부분을 보면 형용사와 명사고, 아랫부분을 보면 아랫부분은 동사를 목적적 보호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야. 쉽게 말하면 위는 명사, 형용사를 목적격 보호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야. 명사로 사용한다는 건 뭐겠어? 어떤 내가 목적어가 어떤 이 존재가 되는 거, 어떤 목적어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경우고, 이건 대부분이 결과, 아까 2번 결과가 되는 그런 경우고, 밑에 있는 거는 동사로 만들고 싶은 경우거든. 그럼 이거는 사역 동사든지 누군가 뭐를 시킨다는 의미가 되든지 그런 의미로 만들고 싶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뭔가를 지각한다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이 밑에 경우는. 그런데 동사 원형 그대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 이 앞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나오잖아. 이 동사가 말할 거는, 이 동사가 어떤 동사느냐에 따라 이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이 올 수 있는 것도 있어. 하지만 올 수 없는 것도 있거든. 그 얘기를 하고 있어. 만약에 동사 원형이 올 수 없을 경우에는, 그때는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I want,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want는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to를 붙여줘가지고 쓰는 거야. 이해가지? 네, 그리고 쌤이 이 예문을 하나밖에 안 들어놨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이 경우야. 대부분의 경우는 이 동사가 목적격 보호로서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없어. 대부분은 to 부정사로 쓰이게 돼. 그러나 이 특이한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또 써놓은 거야. 사역동사 make, let, 얘들은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얘는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각 동사 얘들은 또 동사 원형이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있는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동사들의 경우에는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가, 알겠지? 그런 큰 골자가 네, 있어. 그걸 잘 알고 한번 쭉 읽어봐. 쌤 예배 드리고 올게. 네, 얘들아, 계속 할게. 한번 읽어봤을 것 같은데 하나씩 쭉 한번 살펴볼게. happy. 이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형용사. 이건 엄밀히 사역 표현을 쓴 게 아니지. 얘는 happy. 형용사니까. 그리고 they elected him president. 그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어찌 보면 얘들은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야. 누군가가 그 목적어에게 무엇인가를 한 아, 여기서 결과를 형용사나 명사를 이용해서 말해주고 있지. 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것들은 사역 표현이든 아니면 지각 표현이든 아니면 뭐 또 다른 표현이든, 그 목적격 보호가 동사로서 나와주길 원하는데 그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원한다라는 이 동사가 너에게 해당하고, 네가 어떻게 되는 것을 원한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싶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은 이것의 어떤 상태가 변하는 것이고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가 맞는데, succeed라는 이제 성공을 한다라는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게 want라는 이 동사는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to 부정사가 들어간 거야. 물론 이런 문법적인 어떤 너희들이 이런 문법적인 어떤 배경을 알고 이 문장을 쓰진 않을 건데, 그래도 자연스럽게 너희들이 받아들이면서 쓰잖아. 그래서 아마 이 문법적인 어떤 설명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도 이런 문법적인 배경을 알고 있으면 너희들이 더 문장을, 물론 이게 쉬워 보이는 문장, 우리가 이미 익숙해 보이는 문장을 만났을 때야 너희들이 그냥 익숙하게 해석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문장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지. 이런 문법적인 배경을 알고 있으면 뭔가를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얘도 많이 좀 들어주고 싶었는데 또 얘가 또 많아지면 너희들이 공부할 게 많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는 들지 않았어. 근데 이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뭐 예를 들어서 뭐, I ask you to do something 하면, 네가 뭔가를 하기를 내가 요청을 한다. 그게 그렇게 할 때도 do you to 이렇게 하잖아. 뭐 그런 표현을 많이 봤을 거야. 그렇게 to가 자연스럽게 붙는 이유는 그래서인 거야. 목적격 보호로 동사를 넣고 싶은데, 아까 지금 쌤이 말했던 그 문장에서는 ask라는 동사가 그 목적격 보호로서 동사가 원형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만든 거지.
그런 식으로 투부정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뒤에 딸려서 그게 목적격 보어로 쓰이는 경우는 그런 경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I saw him leave the room. 그리고 지금은 그 다음부터 볼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바로바로 넘어갈게. I saw 나는 그가 방을 나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지각 표현이 되고 그는 나를 울게 했다. 라는 사역 표현이 되는데 이 지각 동사는 좀 특이하게 동명사를 목적격 보호로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물론 이거 쌤이 저번에 얘기를 하기를 여기 사실 요 위에도 보면 형용사 그리고 명사가 붙으려면 사실 형용사 명사고 얘가 보호로 사용을 하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be 플러스 형용사, be 플러스 명사가 돼야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표현 아니겠어? I am happy, president. 이렇게 is, am, be가 들어가야지 뭐냐 자연스럽잖아. 근데 얘는 그런 be 표현이 없잖아. 그래서 쌤은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했는데 이 be라는 것은 사실 들어가야지 자연스럽지만 이렇게 목적격 보호로서 사용될 때는 목적격 보호로서 형용사랑 명사가 사용될 때는 이 be가 생략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 다른 동사들은 이렇게 동사 원형이 사용되고 막 to 부정사로 사용되고 하지만 이 be 동사 같은 경우만 예외적으로 얘는 아예 생략이 된 채로 사용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이 동명사도 이 동명사 사실 동명사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볼 문장에서는 이 현재 분사로 사용되기 위해서 현재 분사 BING 요 표현 하고 있다 하고 있는 찰나다 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ing를 붙이는 경우 이거든. 그렇다면 그러면 또 비동사가 붙는 게 인지상정인데 얘가 목적격 보호로 사용되려다 보니 B가 생략이 된 거다 라고 또 이해를 했거든. 아까처럼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형용사, 명사가 뒤에 목적격 보호로 올 때도 B가 생략이 된 것처럼 여기서도 현재 분사 표현에서 비동사가 생략이 된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어 쌤은. 그리고 이제 이 지각동사로 특히 지각동사에서 지각동사로 어떤 그 오형식 문장을 만들 때 그럴 때의 목적격 보호는 이렇게 뭔가 하고 있는 찰나를 내가 목격을 했다 혹은 인식을 했다. 누군가가 뭔가를 하고 있는 찰나 혹은 뭔가를 하고 있는 전체가 아니라 그 어떤 순간만을 내가 인식을 했다. 라는 표현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동명사를 목적격 보호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또 이해를 했거든.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 인식을 한다는 것은 얘가 이거를 하고 있는 전체 과정을 다 볼 수도 있는 거고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거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얘가 한 시간을 했다면 내가 그 중에 한 1분 정도, 1초 정도만을 잠깐만 인식을 한 걸 수도 있잖아. 그런 것을 이 표현을 구분지어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동사 원형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고 동명사, 즉 현재 분사형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것인데 말이 길어졌는데 쉽게 말하면 자 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할게. I saw her enter the room 하면은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본 거잖아. 나는 그녀가 방 안에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라는 건데 들어오는 전체 과정을 봤다.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동사 원형 enter를 쓰는 거고 그녀가 enter 혹은 saw her entering 하면은 들어오는 찰나 그냥 이게 하고 있는 것을 본 거기 때문에 막 이게 들어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봤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지. 그럴 때는 동명사 이렇게 현재 분사 비동사가 생략된 현재 분사 혹은 동명사 형태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지. 네. 물론 이거 크게 구분을 잘 못한다고 해서 이게 너희 독해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아. 그렇지만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뭐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기도 하지만 쌤은 한 번씩 너희들이 어차피 우리 영어는 우리 대학 가서 여러 방면으로 쓰이고 또 이 영어는 그 회화를 해두면 되게 좋거든. 그래서 그런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도 한 번씩 전달을 해주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야. We heard them argue 하면 우리는 그들이 논쟁을 하는 것을 들었다인데 둘 다 마찬가지인데 이건 전체 말다툼을 하고 있는 전체 과정을 들었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고 밑에 것은 뭔가 내가 어디를 지나가다가 막 지금 논쟁 중인 어떤 장면을 쓱 보고 지나간 거지 그냥 그런 뉘앙스가 얘는 풍기고 있는 거지. 밑에 거는 We heard them arguing 얘는 뭔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그 찰나를 딱 보고 그냥 지나친 그런 느낌이 있어. 아니면 뭐 멀리서 계속 말다툼을 하고 있었지만 내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번 딱 듣고 이제 만 그런 경우 그런 느낌이 있어. 알겠지? 네. 됐어. 그래서 이게 나온 김에
한번 이제 이 오형식에 대해서 나온 김에 한번 또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긴 시간이지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 이제 바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야지. 이거 뭐야 지금 이 내용을 거의 다 했네. 오늘 시간을 거의 다 할애를 했는데 뭐 어차피 하려고 그랬어. 그리고 자 좀 더 할게. 그래서 이제 3번을 보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냐 좀 얘기를 해볼게. 자, 일단 요거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자. 나는 그 남자를 보았는데 지금 지각이지 지각 표현이지 그지? 동사 원형이 왔어. 지각 동사에는 항상 이제 동사 원형을 붙일 수 있어. 쌤이 아까 뭐 적어놨는데 지각 동사가 그렇게 많진 않아.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그렇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 보다, 듣다, 느끼다. 딱 보면 알겠지? 다 뭔가 센스를 통해서 인식하는 거잖아. 와치, 보다, 노티스. 이게 이제 알아차리다 그런 뜻이 있거든. 알아차리다,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오버설, 관찰하다, perceive, 인식하다. perceive 굉장히 쌤이 많이 말을 했다. 오감을 통해서 인식하는 경우 perceive 많이 쓴다고. 이런 것들이 다 지각 동사가 되고 그러면 얘들은 목적격 보호로서 동사 원형이 올 수 있는 거지. 특별한 애들이지. 얘도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던지는 걸 본 거지, 그지? 동사 원형이 왔네. throw items into the yard. 마당에 어떤 물건을 던지는 것을 봤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이것은 지금 보면 내가 보았다. 보았다는 것을 능동태로 쓰고 있지. 주어가 딱 나오고 내가 주체인데 그 주체가 어떤 사람을 봤어. 확실히 능동태지. 근데 얘를 우리는 수동태로 고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항상 목적어가 나오는 문장은 이 목적어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고칠 수가 있거든. 그리고 그 목적어가 주체가 되도록 고친다는 것은 얘가 원래 문장이 능동태였다면 이것을 수동태로 바꾼다는 의미가 돼. 뭔가를 당하는 목적어는 그 동사를 어찌 보면 당하는 입장이잖아. 그래서 그 목적어가 주체가 된다는 것은 그 전체 문장을 수동태로 표현한다는 뜻이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I saw the man 했을 때 이 문장의 목적어였던 the man이 주체로 오지, 주어로 오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본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본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에 의해서 보여진 거지. 그래서 seen이라고 표현이 되겠지. 그지?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갈 거야. 더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서 이 saw라는 능동태 표현이 수동태로 바뀌었어.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목적격 보호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인 거야. 이제 그 사람이 던지는 것을 본 것인데,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주체가 되면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니? 던진다는 표현이. 그럴 때는 이게 이 원래 문장에 주어가 수동태로 바꿔 쓴 수동태 표현을 써준 다음에 이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그 원래 주어에 수동태 표현이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바로 그 다음에 원래 이 원문장의 목적격 보어였던 요 동사에 대해서 to 부정사를 써주면 돼. 알겠지? 이게 네. 지금 근데 이 조건을 봐봐. 3번의 이 조건을 보면 목적격 보호가 원형 부정사인 경우라고 돼 있지. 이것은 쌤이 아까 말했던 그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경우 몇 가지 봤잖아. 동사 원형이 올 수 있는 경우 와야 되는 경우지. 아까 뭐였냐면 지각 동사, 사역 동사 이런 경우는 목적격 보호로서 동사 원형이 올 수 있고 또 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런 경우에만 지금 적용되는 내용이야. 알겠지? 네. 그러니까 사역 동사, 지각 동사 요노들로 이 오형식 문장이 이루어져 있던 그런 경우에만 지금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고 한번 봐봐. seen to 그 사람은 보여줬다. 어떻게 보여줬냐? 그 마당에 물건들을 던지는 것으로 보여줬다. by me, 나에 의해서. 항상 그 주어는 의해서로 표현이 되겠지. 이게 수동태로 바뀌면 by me. 나에 의해서 그 사람을 보여줬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 것으로 보여줬냐 그렇게 표현이 될 때 원래는 이 throw가 동사 원형으로 표현이 됐지만 이렇게 수동태로 바뀌면 to throw 해가지고 to 부정사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일단 복잡하게 얘기를 했지만 길게 했지만 알겠지? 네. 여기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 그래서 부가적으로 너희들이 좀 정리를 해놓을게. 이게 목적격 보호가 원형 부정사인 경우 어떤 경우냐? 그럼 이 원래 원문장에서 주된 동사가 지각 동사이거나 혹은 사역 동사였겠네. 특수한 경우였겠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동사 원형이 왔겠네. 그렇다면 이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표현할 때는 당연히 이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이 so가 be 플러스 b가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원형 부정사였던 것이 to가 붙어가지고 오게 되는구나. 요거는 일단 좀 의식적으로 알아두고 그러나 이게 계속 보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여져. 이 투에 대한 느낌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일단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 그리고 이것을 문법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아는 거, 항상 이 사이 어디쯤에 있을 것이고, 어찌 보면 아예 이거 두 개조차도 안 되는 요 영역이 있을 수 있어, 그지? 그런 일단은 문법적인 형식으로 아는 것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이제 많은 지문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지는 그 순간에는 이게 이제 안 돼도 돼. 그러나 물론 어떤 경우는 너희들이 정말 독해를 많이 해보고 지문 해석을 많이 해봤다면 이걸 안 거치고라도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걸 가장 좋지. 자, 넘어갈게. 그 다음에 오늘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동사가 전치사나 부사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되게 길게 적어놨지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수거라는 얘기야. 수거. 쌤이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 어떤 동사와 플러스 전치사 혹은 부사가 될 수도 있어. 대부분이 전치사인데 이게 묶여가지고 어떤 새로운 표현이 되는 거야. 너희들이 느끼기에 새롭지 않다고 여겨질지라도 어떤 건 수거일 수도 있어.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었어. 동사가 있고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in 나오고 그다음 쭉 나온다. 동사 나오고 in 나오고 문장 구조에서 나왔다면, 너희들이 많은 쌤이 지금까지 많이 문장 구조 파악 때문에 많이 말했던 것은 이렇게 이제 전치사가 나왔으면, 전치사, 그럼 분명히 여기 뒤에는 명사구가 나올 거거든. 그러면 여기 이게 묶여서 이게 하나의 부사가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어떤 경우는 동사와 in이 묶여서 이 전체가 하나의 수거가 돼서 고정적인 표현이 된 거지. 고정적인 표현이 돼서 마치 이 동사 플러스 이 전치사가 아예 그냥 동사 하나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있어. 그걸 바로 수거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것처럼. at은 이 하나가 전체가 하나의 동사처럼 취급이 돼. 그래서 항상 얘는 같이 다녀야 돼. 알겠지? 그런 게 수거야. 봐봐. 그래서 동사가 전치사나 부사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수거야, 수거. 그래서 그럴 경우는 당연히 이제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예를 보면 every left at the gorilla, 모든 사람이 그 고릴라 의상을에 대해서 그걸 향해서 비웃은 거야, 그지? 근데 laugh at이 그냥 비웃다라는 어떤 전형적인 수거 표현이고, 그렇다면 얘를 수동태로 바꿀 때는 이게 마치 이게, 만약에 얘가 수거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at the gorilla costume이라고 이제 너희들이 파악을 했다면, 이렇게 문장 구조를, 얘는 그냥 이렇게 다 이 한 덩어리가 얘가 그냥 부사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너희들은 얘를 수동태로 만들 때 이렇게 했을 거야. The gorilla costume이 이제 목적어가 되면서 the gorilla costume was left, 그 다음에 everybody. 혹시 그렇게 없더라도, 얘가 굳이 표현이 안 되더라도 어차피 by everybody, 모두들에 의해서 그 고릴라 코스튬이 웃어졌습니다. 뭐 그렇게 어색하진 않잖아. 그렇게 아마 바꿨을 것인데, 그것은 얘가 수거적인 표현인 것을 몰랐기 때문이고, 이것은 한 덩어리로 항상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다면, 얘는 같이 가져야 돼. be left at까지 다. 그냥 수거기 때문에, 그냥 한 동사처럼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by everybody 이렇게 붙여줘. 알겠지? 이게 수거라면 이렇게 수동태를 할 때도 한 덩어리로서 쭉 같이 가져야 된다. 수거는 항상 같이 가져야 돼.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물론 너희들이 또 수거를 다 외우긴 힘들겠지만, 또 중요한 것들은 외워야겠지만, 그래서 쌤이 누누이 말하듯이 많은 독해와 또 지문 해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거. 그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봐봐. 이렇게 수동태로 바꿀 때 항상 보면 이 주어가 이제 수동태에서는 by 이렇게 바뀌잖아. 의해서. 이것도 원래 주어였던 것이 수동태가 되면서 이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서, 이 주어는 이제 by가 붙으면서 바뀌지. 그런데 그러면 모든 수동태는 원래 목적어였던 것이 다 by가 붙어야 되나? 수동태가 되면서.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거야. 쌤이 이거를 문법적으로 설명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굳이 원래 바이가 붙어야 되는 것이 붙었다 혹은 포가 붙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아. 그냥 쌤은 이 5번을 이거 공부할 때는 이 관형적인 표현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능동태 표현이 더 많이 쓰이는 동사들이 있겠지. 이게 대부분일 거야. 그러나 어떤 동사들은 수동태로 쓰이는, 더 많이 쓰이는 동사들이 있거든. 그리고 또 그런 동사들은 또
그런 수동태로 쓰이는 그 나름대로 느낌으로 그 다음에 붙는 전치사가 이렇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냥 이런 얘들은 수동적인 수동태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구나. 그리고 너희들이 이걸 해석을 해보면 당연히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떤 뭐로 구성되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어디에 사용되다 그런 표현도 많이 하지. 그 다음에 뭐 둘러싸이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이건 수동적인 표현이구나. 그래서 이제 BPP로 쓰이는데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뭐뭐에 놀라다 어디에 사용되다 뭐뭐수로 유명하다 할 때 거기에 붙는 것은 at이 붙는구나, for가 붙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익혀두면 좋다는 거지. 자연스럽다는 거지. 자연스러운 표현을 이렇게 익혀두면 좋겠구나라는 어떤 취지에서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 네. 외우진 않더라도 이제 많이 봐뒀고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뭐 바이 대신에 사용된 거다. 뭐 그런 거 몰라도 이 표현 전체를 그냥 이렇게 다, 야, 마치 수거 외우는 것처럼 잘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아는 것들이 많을 거야. 익숙한 것들이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쌤이 이거 외에도 챗 GPT한테 물어봤어. 이렇게 수동태 표현에 어떤 전치사 붙어가지고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있느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달라. 그랬더니 정리해 놓은 게 왼쪽 이거고 보면 되게 겹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노란색이 표현해놨지. 네. 얘들이 지금 오른쪽 쌤이 스캔한 거잖아. 교재 스캔한 거지. 이거 여기 나오는 것들이랑 겹치는 것들은 노란색으로 해놨어. 근데 상당히 겹치더라고. 그러니까 이 교재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가 그렇게 폭이 넓지 않다는 또 반증이기도 하지. 그래서 얘들을 잘 알아두고, 얘들을 잘 익혀두고, 외울 수 있으면 외워두고, 잘 모르는 거 있으면, 그리고 따로 정리해 놓은 것도 얘도 보내줄 테니까. 이걸 지금 다뭐 일일이 봐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거 보내줄게. 노션에 올려놓을게. 너 봐줘. 네. 그리고, 다음에 저기, 얼마나 했냐, 우리? 많이 했지? 요것만 얘기하고 끝낼까? 요거는 얘기할지 말지가 고민이 되네. B2 돼 있는 거, 이것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왜냐면, 여기 49페이지 문제 중에 요 표현이 나오고, B 플러스 2 표현이 나오고, 이거 한번 쌤이 예전에 정리를 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래돼가지고 한번 더 정리하려고 정리를 해왔는데, 요것은 이제 다음 주 영어 독해 시간 하기 전에 한번 좀 해도 될 것 같아.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봐주고, 그 다음에 9번은 조금 요것만 요 문장에서 얘만 좀 얘기해줄게. 얘만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끝낼게. 자, 해석을 좀 해보자. Since their 지금 they는 추후에 나올 거야. 추후에 뭔가 나올 건데 그것을 지칭을 하고 있는 거야. 부터라고 해석을 해야 돼. 이 introduction은 어떤 소개잖아. 근데 이게 어떤 뭐 기술의 도입 이러한 의미도 있어. 소개, 도입 조금 비슷하지. 도입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들의 도입 이후에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겠네. 그들의 도입 이후에 여기 정보 시스템이잖아. 정보 시스템이고, 그러면 인포 시스템이 지금 어찌 보면 이 전체 문장이 가장 큰 주어가 될 것 같아. 주어고, 그리고 인텔리전스는 어찌 보면 부사구를 먼저 내세운 거지. 그 어떤 기간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 주어인데, 이 데이아는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지칭하는 거겠지. 게다가 S가 붙어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 문장을 많이 봤을 거야. 너희들 영어 그 문장을 보다 보면 그 뒤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앞에서 이렇게 데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어. 한 문장 안에서 부사구 같은 거를 먼저 내세울 때 진짜 주어가 어차피 나올 거기 때문에 먼저 여기 이 부사구에서 뭔가를 먼저 얘기 안 하고 뒤에 나올 이 주어를 만나면 어차피 얘가 해석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명사를 먼저 앞서서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미안해 길어졌지. 그럼 이 대의어는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는 정보 시스템의 도입 이후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지. 정보 시스템들의 도입 이후에 그들은 substantially 근본적으로 정말 substance 한번 쌤이 이 단어에 대해서 얘기해 준 적이 있어. 서브, 이 빛이라는 단어. 이게 그 뭐냐, 접두어, 서브, 빛이라는 뜻이지. 스탠드, 서 있다는 뜻이야. 밑에 서 있어. 저 밑쪽에 서 있어. 단단하게 서 있어. 그래서 뭔가 근원, 본질, 이런 뜻이 되지. 그래서 substantially 하면은 뭐 근본적으로 뭐 그런 뜻이 되는 거야.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 근본적으로 have 나오고 change가 나왔으면 당연히 이게 주어 나오고 이제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have도 동사, change도 동사 이상하잖아. 아마 바로 느낌이 올 거야. have는 그 분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have를 썼구나. 그러면 change는 changed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게 이제 바로 느껴지지 않아, 그지? 게다가 since는 정말 이 과거 분사랑 혹은 현재 분사 혹은 과거 분사랑 많이 쓰인다고 쌤이 몇 주 전에 얘기를 했다, 그지?
그럼 그때부터라고 하면 되겠다. 그들의 도입 이후부터 이렇게 뭐 해왔다. 그리고 이거 지금 have pp니까 현재 분사고, 이렇게 현재 분사를 쓸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뭐 경험도 있고, 그지? 경험을 얘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전에 과거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과거에 시작이 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라는 의미로도 쓰일 경우가 있다 그랬고, 이미 과거에 했지만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 그 상태가 뭘 해놓은 상태이다, 그런 거 얘기할 때도 쓰인다 그랬어, 그지? 그런데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판단했을 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have substantially changed, 이게 그래서 changed라고 해야 되고, 과거 분사형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바뀌어져 오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바꿔오고 있다, 바뀌어져 오고 있는 게 아니라 바꿔오고 있다, 그 뭐가 나와. 뭘 바꾸냐? The way. 요게 조금 아마 어색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물론 이게 is가 나왔기 때문에 비동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또 나올 수 없으니까 당연히 분사형이 conducted가 나와겠지. 그건 확실한데, 근데 the way business is conducted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요거는 우리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the way business conducted 인데,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가 수행되어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컨덕트가 행하다, 수행하다라는 뜻이니까, 어떤 사업이 수행되어졌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 그 앞에 더 웨이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 그러면 이 더 웨이는 아마 알 거야. 이거 방법으로 해석된다는 거, 그지? 웨이가. 그리고 그래서 이 더 웨이는 이 하우랑 조금 특이하게 마치 하우랑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게 돼. 그리고 더 웨이 대신에 하우를 넣으면 되는 거야. How business is conducted 라고 해석을 해도 되거든. 더 웨이는 특이하게 그래서 하우랑 똑같다 라고 보면 돼. 그럼 이런 이제 문맥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 그 쌤이 많이 말을 했지. 이렇게 의문사가 나오고 conducted는 짧지만 주어 동사가 다 있는 완벽한 문장이야. 의문사 플러스 온전한 문장이 왔어. 이게 그러면 이 의문사는 많은 경우에 접속사 역할을 한다 그랬지. 그리고 봐봐, 그러면 change, 변화를 시키는 그 목적어가 나온 거잖아, 여기서는. 그지? 그러면 이 how는 요 전체 문장 business is conducted를 목적어 명사형으로 만들어 주는데, 이 how의 느낌을 실어서, 그래서 이 how는 어떤 이제 방법,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방법에 대한 어떤 의문사가 되고,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게 될 때 어떤 사업이 어떻게 행해지는지, 혹은 사업이 행해지는 방법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지. 그지? 쌤 설명이 길었지만 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더 웨이가 어떤 방법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특수하게 이 how랑 완전히 대체돼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를 how라고 변형을 시키면 문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거지. 우리가 쌤이 많이 얘기했던 그런 문법이 어떤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지. 의문사 플러스 온전한 문장. 그래서 의문사가 접속사가 되면서 얘가 이 온전한 문장이 명사화가 되면서, 얘가 change, 왜 명사화가 됐냐? change 뒤에 목적어가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명사화가 되면서 이 how의 느낌을 실어서 어떠한 방법 혹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거지. 알겠지? 네.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좋아. 더 웨이 다음에 온전한 문장이 오는 경우가 많어.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거 해석해보면, 그래서 지금 물론 이 문제 자체는 이 이전 단어에서 배웠던 have pp 더 복습할 겸,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수동태도 알아챌 겸 그렇게 문제를 낸 거긴 한데, 요 안에서 배웠던 많은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한번 좀 다시 얘기를 해본 거야. 해석을 다시 해볼게. 그 정보 시스템의 도입 이후부터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변해왔습니다. 그 근본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지. 됐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마치고, 요거 조금 안 해서 아쉽긴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B2 요 내용은 다음 주 수업 때 하도록 할게. 그리고 요거는 꼭 노션에 올려두도록 할게. 그리고 쌤이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정리했는데, 수업할 때만 보여주고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노션에 올릴
그런 여유가 없었어. 영어 수업하면서 지금까지 막 수업하면서 보여줬던 이런 것들. 그런 자료들은 시간이 되는 대로 이번 주말까지 될 것 같아서 올려줄 테니까 복습할 겸 한 번씩 봐주도록 하고 너무 막 달달 외울 필요는 절대 없으니까 눈에 그냥 계속 익힌다. 그런 마음으로 한 번씩 봐주길 바래. 알겠지? 긴 시간 고생 많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미적분 할 거야. 아니다. 내일 미적분 할게. 내일 그대로 갈 거고 내일 미적분 할게. 네, 여기까지 할게. 수고했어.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안녕.